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오헨리의 단편소설 구원받은 회심입니다. 오헨리는 미국의 단편소설 작가로 유머와 반전이 돋보이는 작품을 통해 인간 본성의 따뜻함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 구원받은 회심은 전직 범죄자 지미 밸런타인의 이야기로 과거를 버리고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고군분투를 그립니다. 이 작품은 지미가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내리는 중요한 선택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감동적이고 희망적인 결말로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헨리 구원받은 회심. 한 교도관이 형무소 구두방 찾아와 구두를 꼼꼼히 꿰매고 있는 지미 밸런타인을 본부로 데려갔다. 형무소장은 그날 아침 주지사가 서명한 사면장을 지미에게 건넸다. 그러나 지미는 그리 반기는 기색 없이 받았다. 그는 4년 형기 중 10개월 가까이 복역하고 있었다. 들어올 때는 길어봤자 3개월 정도겠지 예상했었다. 지미 밸런타인처럼 바깥 세상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간다 해도 머리 깎을 새도 없이 풀려나곤 했기 때문이다. 지미 밸런타인, 형무소장이 말했다. 자넨 내일 아침 여기서 나가네. 힘내게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본심이 나쁜 친구는 아니니까. 금고 털지 말고 올바로 살게나. 제가요. 지미는 놀라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제껏 살면서 금고를 털어본 일은 절대 없는데요. 아, 그러신가? 하고 형무소장은 웃었다. 물론 없었겠지. 자, 그럼 좀 보자고. 어째서 스프링필드 사건 때문에 감옥에 처박히게 된 건가? 사회 고위층 인사 누군가에게 혐의가 갈까 두려워? 알리바이를 대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단순히 자네한테 감정 있는 고약한 늙은 배심원 때문인가? 자네 같은 결백한 희생자들은 늘 이 두 경우 가운데 하나더군요. 제가요. 지미는 여전히 결백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에요. 전 스프링필드에 가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닌 이 사람 데리고 가게. 형무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갈 때 입을 옷 좀 챙겨주게나. 내일 아침 7시에 이자를 풀어주고 대기실로 오라고 해. 밸런타인 내 충고 명심하는 게 좋을 걸세. 다음 날 아침 7시 15분 지미는 형무소장의 외부 사무실에 서 있었다. 그는 정부가 추록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몸에 잘 맞지 않는 기성 양복과 뻣뻣해서 빠드득 소리가 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직원은 그에게 기차표 한 장과 $5짜리 지폐를 주었다. 법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선량한 시민으로 되돌아가 잘 살기를 기대했다. 형무소장은 그에게 시가 한 대를 주고 나서 악수를 했다. 9762번 지미 밸런타인을 정부의 명에 의한 사면이라고 기록되었고 이제 미스터 제임스 밸런타인이 되어 햇빛을 향해 걸어나갔다. 지저귀고 있는 새들, 손짓하는 초록색 나무들, 향내나는 꽃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미는 레스토랑으로 직행했다. 그는 구운 닭고기와 백포도주 한 병을 먹고 마신 후 형무소장이 그에게 주었던 것보다 더 좋은 시가 한 대를 피워 물고 달콤한 자유의 첫 기쁨을 맛보았다. 그곳을 나온 지미는 느긋하게 역으로 갔다. 그는 역문가에 앉아있는 맹인의 모자에 25센트 동전 한 입을 던져넣고 기차를 탔다. 3시간 후 그는 주 경계선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내렸다. 그는 마이크 돌란의 카페로 가서 카운터 뒤에 혼자 앉아있던 마이크와 악수를 나누었다. 좀 더 빨리 꺼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미. 마이크가 멋쩍게 말했다. 스프링필드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 주지사도 거의 손 들 뻔했어. 그래, 기분은 괜찮은가? 좋아요. 지미가 말했다. 내 열쇠 가지고 계시죠? 지미는 열쇠를 받아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구석진 곳에
위치한 방의 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떠날 때와 똑같았다. 바닥에는 명수사관 벤 프라이스와 그의 동료들이 지미를 체포하려고 덮쳤을 때 벤의 셔츠에서 떨어진 단추가 뒹굴고 있었다. 지미는 벽에서 접이식 침대를 끌어내리고 벽판 하나를 뒤로 밀더니 그 안에서 먼지로 뒤덮인 여행용 가방 하나를 끄집어냈다. 가방을 열고 그는 동부에서 제일 까는 절도용 연장 세트를 다정하게 쳐다보았다. 특수하게 단련된 강철로 만든 이 완벽한 연장 세트는 최신형 드릴과 펀치, 꺽쇠, 송곳, 집게, 쇠지뢰, 나사 송곳, 그리고 지미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고안한 두세 개의 연장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세트는 이러한 물품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에서 $900도 넘게 주고 구입한 것이었다. 30분 후 지미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카페로 갔다. 고상하고 몸에 잘 맞는 옷을 차려입은 그의 손에는 먼지를 말끔하게 털어낸 가방이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마이크 돌란이 썩썩하게 물었다. 저요. 지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 뉴욕 쇼트 스냅피 스키크래커와 프레즐 휘트 컴퍼니 합병 회사 대표인데요. 마이크는 이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서 지미에게 우유를 넣은 셀처 탄산수를 권했다. 지미는 도수 높은 술은 전혀 입에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9762번 죄수 밸런타인이 출소한 지 일주일 뒤에 인디애나주 리치몬드에서 금고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워낙 수법이 교묘해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가져간 돈은 겨우 $800였다. 2주 후에는 로건 스포츠에서 도난 방지 특허를 받은 계량 금고가 치즈처럼 맥없이 열렸고 증권과 은화는 그대로 놔둔 채 현금 $1,500를 빼내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특수 절도 담당 수사관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이어 제퍼슨 시의 구식은행 금고가 털렸는데 금고가 마치 활화산이 되어 분화구로 $5,000에 이르는 지폐를 뿜어내 버린 것만 같았다. 피해액이 이렇게 커지자 벤 프라이스 수사관 팀이 사건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조사서를 통해 절도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벤 프라이스는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했다. 이 사건은 멋쟁이 지미 밸런타인의 짓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이를 개시했어요. 이 다이얼식 자물쇠 손잡이 좀 보십시오. 비온 뒤 무 뽑듯 쉽게 뺐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구는 그 작자만 가지고 있지요. 게다가 자물쇠 회전판에 깔끔하게 뚫어놓은 구멍 좀 보세요. 지미는 절대 구멍을 하나 이상 내지 않아요. 밸런타인을 수배해야겠어요. 이번에는 감면이니 사면이니 하는 어리석은 조치 없이 형을 끝까지 마치게 할 것입니다. 벤 프라이스는 지미의 수법을 알고 있었다. 스프링필드 사건을 조사하면서 파악했던 것이다. 원거리 범행, 재빠른 도주, 단독 범행, 상류 취향 등은 지미가 수사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었다. 벤 프라이스가 이 미꾸라지 같은 금고털이에 뒤를 쫓기 시작했다고 알려지자 도난 방지 금고를 소유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참나무가 무성한 아칸소주 철도역에서 8km 정도 떨어진 작은 엘모어 마을에 지미는 가방을 들고 우편을 마차에서 내렸다. 마치 대학 졸업반의 건장한 청년이 막 고향집에 돌아온 모습으로 지미는 호텔을 향해 나무보도 위를 걸어갔다. 한 아가씨가 길을 건너오더니 모퉁이에서 그를 지나쳐 엘모어 은행이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미 밸런타인은 그녀의 눈을 쳐다본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시선을 떨어뜨리고 얼굴을 살짝 붉혔다. 엘모어는 지미 같은 인물이나 옷차림을 한 청년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지미는 은행 주주의 한 사람이라도 된 양
계단에서 빈둥대고 있는 소년을 붙잡고 마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간간히 10센트짜리 동전을 쥐어주면서 얼마 후 은행에서 나온 그 아가씨는 가방을 든 청년에겐 아예 관심도 없다는 듯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저 아가씨가 혹시 폴리 심슨 양 아니니? 지미는 능청맞게 물었다. 아니요. 애너벨 애덤스예요. 이 은행이 저 아가씨의 아빠 거예요. 근데 엘모어엔 왜 오셨어요? 그거 금시계줄이에요. 나도 불도그 한 마리 살 거예요. 동전 더 있어요. 지미는 플랜터스 호텔로 가서 렐프 스펜서라는 이름으로 방을 잡았다. 그는 프런트에 기대어 서서 안내 직원에게 자신의 용무에 대해 늘어놓았다. 그는 사업할 장소를 찾기 위해 엘모어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두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마을의 경기는 어떤지,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있을지 등에 대해 물었다. 그 호텔 직원은 지미의 매너와 의복이 마음에 들었다. 이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이는 스스로 엘모어의 패션을 주도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지미를 보니 자신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지미가 매듭 넥타이를 맨 방식을 눈여겨보며 친절하게 정보를 주었다. 그렇다. 구두라는 틈새 시장이 확실했다. 여기는 구두만 파는 전문 구두 상점이 없었다. 의류점과 잡화점에서 구두를 함께 취급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경기도 아주 좋았다. 그는 스펜서 씨가 엘모어에 자리 잡기를 바란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들도 아주 싹싹하다 등의 좋은 말을 해주었다. 스펜서 씨는 이 마을에 며칠 묵으며 실정을 살펴야겠다고 생각했다. 안 돼. 직원이 벨보이를 불러서는 안 된다. 자신이 가방을 직접 나를 것이다. 연장들 때문에 좀 무거우니까. 갑작스러운 사랑의 불길에 휩싸여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인가? 사랑을 쫓을 것인가? 속 태우다. 제로 화해버린 지미 밸런타인. 그 젯 더미 속에서 몸을 일으킨 불사조 렐프 스펜서 씨는 엘무어에 몸을 넣고 곧 번창했다. 구두 상점을 열어 사업에 성공한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으며 많은 친구가 생겼다. 게다가 마음에 품었던 소원도 이루었다. 그는 애너벨 애덤스 양을 만났으며 점점 더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혔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 렐프 스펜서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구두 상점은 번창했으며 애너벨 양과는 약혼해 결혼을 2주 앞두고 있었다. 전형적인 노력가인 시골 은행가 애덤스 씨는 스펜서를 인정했다. 스펜서에 대한 애너벨의 자부심은 그녀의 애정만큼이나 컸다. 그는 애덤스 씨 식구뿐 아니라 애너벨에 결혼한 언니 식구들과도 한 가족처럼 지냈다. 어느 날 지미는 자신의 방에 들어앉아서 편지를 쓴 다음 세인트 루이스에 사는 옛 친구의 안전한 주소지로 그것을 보냈다. 그리운 옛 친구에게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에 리틀록에 있는 설리번 술집으로 와주기 바라네. 나를 위해 몇 가지 작은 일들을 좀 처리해 주었으면 하네. 그리고 난 자네에게 내 연장들을 선물로 줄 작정이야. 자네가 기뻐하리라 생각하네. $1000를 줘도 그만한 물건은 구할 수 없을 거야. 이복의 빌리, 나 예전에 하던 작업에서 손 뗐네. 1년 전에 근사한 상점을 차렸어. 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고 2주 후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해. 그게 최적의 삶이야, 빌리. 바른 생활 말일세. 이젠 $1,000,000를 준다고 해도 남의 돈은 한 푼도 손대지 않을 거야. 결혼한 다음에는 가게를 팔아 처분하고 섬으로 가려 해. 거기라면 내 과거가 들통날 위험이 거의 없을 테니까. 말하자면 빌리, 그녀는 천사라네. 그녀는 나를 믿고 있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은 하지 않을 걸세. 꼭 설리번으로 와주게. 자네를 만나야만 해. 연장들을 가져가겠네. 옛 친구 지미가 편지를 붙인 다음 주 월요일 밤 벤 프라이스 수사관은 마차를 대여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엘모어 마을로 들어왔다. 그는 알고 싶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조심스레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마침내 스펜서의 구두 상점 맞은편에 있는 약국에서 랠프 스펜서의 잘생긴 모습을 발견했다. 은행가의 딸과 결혼한다고 지미 자네가. 벤은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다. 글쎄 모르겠는걸. 이튿날 아침 지미는 애덤스 씨 댁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는 이날 결혼식 때 입을 예복도 주문하고 애너벨에게 줄 뭔가 근사한 선물을 사기 위해 리틀록에 갈 예정이었다. 엘모어에 온 이후 떠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마지막으로 그 전문적인 일에 손댄 지 이제 1년도 넘어가고 있었기에 별 탈 없이 나갔다 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식사 후에는 애덤스 씨와 애너벨, 지미 애너벨에 결혼한 언니와 5살과 9살짜리 언니의 2딸 등 가족 모두가 마을 번화가로 함께 나갔다. 그들은 지미가 아직도 묵고 있던 호텔에 잠시 들렀고 지미는 방으로 뛰어가서 자신의 가방을 가지고 왔다. 그런 다음 모두 은행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지미를 철도역까지 태워줄 마차 한 대와 마부인 돌프 깁슨이 서 있었다. 곧 애덤스 씨의 사위가 될 지미는 어디서나 환영을 받았기에 지미를 포함한 일행 모두는 조각된 참나무로 만든 높은 난간을 지나 은행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은행 직원들은 애너벨 양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이 잘생기고 상냥한 젊은이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 지미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행복감과 생동하는 젊음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른 애너벨은 지미의 모자를 써보더니 가방도 집어들었다. 저의 멋진 외모 사원처럼 보이지 않나요? 애너벨이 말했다. 세상에 랠프 너무 무겁네요. 금 덩어리가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니켈로 만든 구두 주걱이 많이 들어있거든. 지미가 차분하게 말했다. 반품할 물건이야. 내가 직접 들고 가면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점점 구두쇠가 되어가나 봐. 엘모어 은행에 새 안전 금고를 들여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애덤스 씨는 그 금고가 무척 자랑스러워 누구에게나 보라고 권했다. 금고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새롭게 특허를 받은 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3개의 강철 빗장이 하나의 핸들로 동시에 조여졌으며 시안 자물쇠도 있었다. 애덤스 씨는 얼굴 가득 웃음기를 띠고 스펜서에게 금고 조작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예의 바르게 들었으나 지나친 관심은 보이지 않았다. 메이와 애고서 2 어린아이는 반짝이는 금속과 괴상하게 생긴 시계와 손잡이를 보고 재미있어 했다. 가족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벤 프라이스는 슬그머니 은행으로 들어와 난간에 팔꿈치를 기대고 안쪽을 무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직원에게 자신은 특별한 용모가 없으며 단지 아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여자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한두 번 나더니 소동이 벌어졌다. 어른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9살짜리 메이가 장난삼아 동생 애고서를 금고에 가두어 버렸던 것이다. 메이는 할아버지가 보여주던 그대로 빗장을 걸고 다이얼 자물쇠의 핸들을 돌려버렸다. 애덤스 씨는 핸들에 뛰어들어 한동안 잡아당겨 보았다. 문이 열릴 리가 없지. 그는 끙끙대며 중얼거렸다. 시안 장치도 감아놓지 않았고 다이얼도 맞춰놓지 않았으니까. 애고서의 엄마는 애간장이 타는 듯 다시 비명을 질렀다. 쉿 조용해라. 애덤스 씨는 떨리는 손을 들며 말했다. 모두 잠시 조용히 있어봐. 애고서. 그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아가 이 하레비 말 들리니? 연이어진 침묵 속에서 그들은 깜깜한 금고 안에서 공포에 질려 날카롭게 울어대는 아이의 소리를 희미하게 남아 들을 수 있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엄마는 울부짖었다. 저 애는 무서워 죽을 거야. 문 열어요.
그냥 부수고 열나니까 남자들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어요. 리틀로까지 가서 사람을 데려와야 해. 이 근방에는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애덤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을 어쩐다. 스펜서 어쩌면 좋겠는가. 아이는 저 안에서 오래 견디지 못할 걸세. 공기가 충분하지 않거든. 게다가 말이지 공포에 지려 경기를 일으킬지도 몰라. 애고서 엄마는 이제 두 손으로 금고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누군가는 무턱대고 다이너마이트를 쓰자고 제안했다. 애너벨은 두 눈 가득 고통을 담고 있었으나 아직은 절망하지 않은 눈빛으로 지미를 돌아보았다. 여자란 자신이 숭배하는 남자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렐프 어떻게 좀 해보세요. 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기묘한 미소를 입가에 띠고 예리한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애너벨. 그가 말했다. 당신이 꽂고 있는 그 장미를 내게 주지 않겠소. 애너벨은 자신이 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의아해하며 드레스 가슴 부위에 꽂았던 장미꽃을 빼서 그의 손에 건넸다. 그는 조끼 주머니에 장미를 꽂아 넣더니 양복 윗도리를 벗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와 동시에 렐프 스펜서는 사라지고 지미 밸런타인이 살아났다. 여러분 모두 금고 문 앞에서 비켜주세요. 그가 짧게 지시했다. 지미는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활짝 열었다.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전혀 안중에 없는 듯 했다. 그는 작업할 때는 언제나 그랬듯이 나지막하게 휘파람을 불면서 번쩍이는 괴상한 연장들을 재빨리 꺼내 순서대로 늘어놓았다. 깊은 침묵 속에 사람들은 마법에 걸린 듯 꼼짝 않고 그를 지켜보았다. 1분 후 그가 애용하던 드릴은 강철 문 안으로 미끄러지듯 파고 들어갔다. 지미는 이제까지 자신의 절도 기록을 깨고 10여 분 만에 빗장을 뽑아 던지고 문을 열었다. 에거스는 기진맥진해 있었지만 무사히 엄마 품에 안겼다. 윗도리를 걸쳐 입은 지미 밸런타인은 정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때 지미는 멀리서 한때 가장 사랑했던 목소리가 렐프하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렇지만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정문 앞에는 덩치 큰 남자가 길을 가로막듯 있었다. 어이 벤. 여전히 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지미가 말했다. 결국 이렇게 됐네요. 좋으시죠? 작아져. 뭐 이러나 저러나 별 차이 없으니 이제는. 그런데 오히려 벤 프라이스 수사관이 이상하게 행동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군요. 스펜서 씨. 그가 말했다. 전 스펜서 씨와는 잘 모르는 사이 같은데요. 마차가 저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군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벤 프라이스는 몸을 돌려 한가로이 거리를 걸어 내려갔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